리스트에 하나씩 뉴욕, 보스턴, 아틀란타, 달라스가 하나씩 읽혔겠죠. 읽혔는데 이제 그때 뉴욕이 한 줄, 다음에 보스턴 한 줄 이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각 줄마다 끝에 있던 백슬래시 n을 지워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while문을 갖다 실행 안 했다면 뉴욕 백슬래시 n, 보스턴 백슬래시 n이 다 들어있었겠죠. 물론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비슷하게 숫자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파일 오브 리스트를 읽는 숫자를 읽어드리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umList.txt라는 것이 숫자가, numberList, 숫자가 들어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in 파일은 open numberList.txtr 해서 읽겠다고, 파일을 갖다 오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ead lines 하게 되면 차례대로 다 읽혀가지고 리스트로 들어오게 되죠. 사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른 랭귀지에서도 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 상당히 귀찮은데, read lines가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서는 infile.close. 다 읽었으니까 반드시 close를 해준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다음에 이제 이거 읽어가지고 한 줄 한 줄 읽혔으니까 이거 갖다가, 그걸 갖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제로에서부터, 제로가 numbers라고 하는 녀석의 총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전부 다란 이야기죠. 왜냐면 10개면 9까지니까, 0부터 9까지니까. 그래서 numbers index는 numbers index,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numbers index, 아까는 백슬래시 n을 지우는 예제였는데, 요거는 numbers index에 들어있는 값을 혹시 정수가 아닌 값이 들어왔을 땐 정수로 바꿔라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정수로 꼭 바꿀 필요는 없죠. 근데 아마 이 예제에서는 아마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데이터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되 정수로만 가져와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int 괄호 하게 되면 이걸 형변환 연산자라고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데, 요 안에는 만약에 numbers index 원래 읽혀진 값이 뭐 3.14 하는 식으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정수화 시킵니다. 정수화 시키면 소수점 아래를 날려버리죠. 그래서 정수화 시켜서 다시 이제 값을 바꾸는, numbers index 값을 3.14에서 3으로 바꾸는 그런 연산을 다 해라. 그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아마 numbers list에는 1, 2, 3, 4, 5, 6, 7이 들어있었나 봅니다. 혹시 뭐 1.1, 뭐 3.5 이런 게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읽어서 전부 정수로 바꿔서 프린트 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다음 예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예제 10은 뭐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두 개의 스트링을 합치는 concatenate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efine main인데요. name은 까르멘. 그래서 the name is name, 즉 까르멘을 찍고, 까르멘에다가 더하기 스페이스가 하나 있는 브라운을 갖다가 더하기를 시켰습니다. 그럼 두 개의 스트링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print now the name is name 찍으라고 하니까 now the name is Carmen Brown 이렇게 찍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개 스트링을 합치는 예제가 되겠네요. 예, 다음에는 두 번째 예제는 어떤 스트링 속에 특정 글자, 여기 t인데 t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는지를 카운트해라, 숫자를 세라. 다만 그 t가 소문자 t이든 대문자 t이든 이거를 갖다 카운트해서 몇 번 나왔다라고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in 함수와 여기 이제 main을 부르는 내용이 있는데, main 함수를 보면 먼저 count는 제로 해가서 아직 0번 나왔죠. 아직 0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내가 스트링을 뭐라고 치게 됩니다. my string input enter a sentence 내가 뭐라고 막 치게 되겠죠. 내가 쓴 문장 중에서 이제 t가 몇 번 나왔는지를 카운트 하려고 합니다. 카운트 하는 것은 for 문장으로 하고 있네요. for ch in my string 내가 인풋을 내가 모니터를 보고 인풋을 쳤던 그 my string 속에 ch가 하나씩 ch를 갖고 와서 보는 거죠. 첫 글자부터 ch를 갖고 와가지고 그 ch가 t인지를 봅니다. ch가 대문자 t 또는 ch가 소문자 t이면
이런 뜻이죠. 이면 count 플러스는 1, count 값에다 1을 증가시켜라. 처음에 카운트는 0이었으니까 1을 생각하시면 1이 되겠죠. t가 나타났다면. t가 아니라면 그건 지나치고 다음 ch 값에 대해서 계속 보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letter t appears 얼마, 몇 times, how many times, 몇 번 나타났는지를 쓰게 하게 되겠습니다. 실행 예제를 보면 이제 실행하고 나서 모니터에 enter a sente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썼겠죠? 뭐라고 썼냐면은 learning Python with examples라고 길게 썼습니다. 예. 이 중에 t가 몇 번 나왔나 보니까 Python 할 때 t가 한 번 나왔는데 th, with 할 때 t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letter t appears 2 times, 2번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리턴 되게 됩니다. 예. 뭐 간단하죠, 이것도. example 간단합니다. 그 다음 예제는 조금 그냥 재밌게 뭘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이런 일을 칠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repetition이라는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예제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을 부르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z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입력하려고 하는, 반복해서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보면 for count in range 1, 10 그러면 1부터 10 범위까지 1, 2, 3, 4, 5, 9까지죠. 1부터 9까지 print z 곱하기 count. 이 z에다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운표를 썼기 때문에 z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곱하기 count는 스트링을 count만큼 반복한다. 이런 거죠. 원래 z라는 글자 한 글자인데 count가 3이면 g가 되는 것이고 count가 10이면 g 뭐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g를 그렇게 반복한 것을 인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글자인데 밑에 이제 이 for 문장에서 보면은 이제 count가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되겠죠. 9. 그래서 맞죠? 하여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씩 이제 count가 증가되면서 하기 때문에 g 곱하기 1, g 곱하기 2, g 곱하기 3, 즉 g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총 9글자까지 인쇄를 쭉 하는 이 그림에 보면은 실행 결과를 보면 g 하나, 둘, 셋, 넷 해서 9가지 쭉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밌게 또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카운트를 어떤 범위에서 바꾸느냐 하면은 8부터 시작해서 0 전까지, 즉 1까지죠. 8부터 0 전까지. 그러니까 8, 7, 6, 5, 4, 3, 2, 1, 6, 5, 4, 3, 2, 1까지 마이너스 1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그 각 카운트에 대하여 z 곱하기 카운트를 인쇄해라. g 곱하기 3이면 3을 3번. 그래서 8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줄어들면서 인쇄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제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으로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제 스트링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체크하는 함수. 그 스트링이 대문자냐, 소문자냐, 숫자냐 이런 걸 확인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와 메인을 부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use string, string은 input, enter string, 사용자가 어떤 스트링을 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his is what I found about the string 해놓고 스트링 결과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찍게 하려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보면은 만약에 스트링이 is ALNUM, 알파 뉴메릭 한 글자이면 알파 베타 혹은 숫자이면 스트링 is 알파 뉴메릭이다 쓰게 만들었죠. 만약에 알파 뉴메릭 말고 다른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프린팅은 안 하겠죠. 또 두 번째는 use string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this string contains only digits 숫자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쓰게 할 것이고 is alpha 알파 베타로만 이루어졌으면 alphabetic characters라고 치게 하겠죠. 그리고 space 화이트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the string contains only white space characters라고 찍게 할 테고 lower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알파 베타들이 전부 소문자이다라고 쓰게 할 것이고 is upper라고 되면은 이제 if 문장에 걸쳐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알파 베타들이 전부 대문자이면 이걸 프린트하게 되겠죠. 그래서 the letters in the string are all uppercase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는데 사용자가 실행을 A, B, C 1, 2, 3 대문자 A, B, C 1, 2, 3을 쳤더니 이건 알파 뉴메릭이죠. 그래서 the string is alpha numeric 이 나왔고 다음에 알파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알파 뉴메릭이니까 베타 문장으로 알파 베타 글자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안 하게 되고 스페이스도
아니죠. 스페이스만으로 되어 있지 않죠. 아니고 lower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A, B, C가 대문자니까. 마지막으로 is upper. 이 안에 있는 알파, 베타, 즉 A, B, C가 대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the letters in the string are all uppercase라고 출력되게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플리트를 쓰는 두 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define main, create a string with the date. 자, 날짜를 표시한 스트링이네요. 11월 26일 2012년 11월 26일. 예, 이런 미국식 표현이네요. 예, 11월 26일. 자, 이렇게 데이터 스트링을 집어넣고 이걸 자릅니다. 자른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걸 몇 개로 분해하는 걸 말합니다. 예, 슬라이싱이 아니고 자릅니다. 스플리팅입니다. 예. 데이트 리스트는 데이터 스트링 점 스플릿 슬래시.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세 개로 나누니까 11과 26과 2012로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개 하나하나 세 개가 엘리먼트로 된 데이트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데이트 리스트. 자, 그래놓고 이제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month, 월, month 대해서 찍어라. month, print month, date list 0. 첫 번째 엘리먼트는 몇 월이냐는 걸 찍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두 번째는 day, date list 1. year, date list 2. 그래서 11, 26, 2012을 앞에 month, day, year와 붙여서 이제 출력하려는 의도인 거죠. 실행했더니 month 11, day 26, year 2012 이렇게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스트링 말고 여기서는 my string은 1, 2, 3, 4라는 이제 그냥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인데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죠. 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스페이스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구태여 표시할 필요가 없고 word list는 mystring.split 괄호 이렇게 되면 mystring 속에 있는 스트링들을 스페이스로 구분하여 4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word list를 print word list 하게 되면 word list의 엘리먼트들이 전부 인쇄됩니다. 그래서 1, 2, 3, 4라는 4개 스트링으로 된 mystring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스플릿 상당히 유용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read lines 앞에 예제가 나왔었는데 파일에서 글자를 읽어서 하나 만드는 그런 것도 유용하지만 데이터가 한 줄 단위로 쓰이지 않고 그러니까 줄을 구분해서 쓰이지 않고 쭉 길게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별도의 엘리먼트화 시켜야 되는데 데이터 자체를 블랭크로 구분해 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걸 보면 이제 그 탭 문자로 구분되어 있죠. 그 탭 문자도 역시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로 보기 때문에 엑셀 데이터도 이렇게 읽어가지고 스페이스 기준으로 잘라서 유용하게 데이터화 시킬 수 있죠. 자, 터플에 대한 예제가 13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my 터플은 처음에 텅 빈 거, print my 터플 해놓고 my 터플은 1, 2, 3 찍어보아라. my 터플은 1, hello 3.4 찍어보아라. my 터플은 마우스 8465로 이루어진 내부적인 리스트 또 1, 2, 3으로 이루어진 터플 찍어보아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print my tuple 이렇게 해서 쭉 실행했더니 이 문장에서 메인 함수는 없습니다. 메인 함수는 없지만 만들어 찍고 마이너 찍고 쭉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 찍고 1, 2, 3 tuple 찍고 1 hello 3.4 tuple 또 tuple인데 내용적으로 속에 들어있는 게 리스트와 tuple 들어있는 걸 만들어서 찍어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제가 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my tuple은 PERMIT, PERMIT로 이루어진 터플입니다. 예. 다음에 그 중에서 myTuple의 첫 번째 요소, 즉 myTuple 0를 찍어봐라. 그리고 이제 여기 총 6개니까 마지막 엘리먼트 myTuple 5를 찍어봐라. 마지막에 t가 찍히겠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주르르륵 내려와서 이제 터플 속에 네스티드 터플 속에 있는 터플 또는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터플 속에 마우스라는 스트링도 시퀀스죠. 마우스 또 846 리스트 1, 2, 3 터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내용 안에 또 있는 거니까 2차원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프린트 n 터플 03 n 터플 03 11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03은 제로가 첫 번째 엘리먼트의 3
그러니까 네 번째. 첫 번째 엘리먼트의 네 번째 엘리먼트. 즉, 첫 번째 마우스 중에 네 번째는 MOUS, 네 번째 S. S를 찍어라. 11이니까 이거는 두 번째 엘리먼트의 또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엘리먼트는 846이라는 이제 리스트인데, 그거의 두 번째는 4죠, 4. 4를 찍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니까 아까 말한 PT도 찍고, 지금 같은 S4를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4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캐티네이션 두 개를 합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터플에 대해서 아웃풋은 1, 2, 3, 4, 5, 6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1, 2, 3이라는 터플 더하기 4, 5, 6이라는 터플을 만들어서 합쳐서 프린트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리피트, 콤마, 스타 3. 이제 이걸 갖다가 총 3번 해봐라. 이렇게 됐네요. 예, 3번 해서 3배 곱하라. 앞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뒤에 곱하기 3 하면 3번 반복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예제. 그래서 이제 앞에 1, 2, 3 더하기 4, 5, 6 했더니, 이제 프린트 했더니 1, 2, 3, 4, 5, 6이 합쳐지겠고, 이제 리피트란 걸 하나만 말했지만 곱하기 3, 3번 반복시키라 했기 때문에 리피트, 3번 들어간 것을 이제 찍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것도 보죠. 마이터플. 마이터플은 애플, APPLE. 그래서, mytuple.count p. p가 몇 번인지 찍어봐라. 두 번 했으니까 2가 찍혔죠. 마이터플 인덱스, L이 나온 곳의 인덱스는 0, 1, 2, 3. 3, 즉, 네 번째, 3 인덱스가 찍히게 되겠죠. 또 여기서 보면 또 마이터플은 프로그램, PROGRAM 해놓고 여기서 DL 여기 만약에 코멘트 처리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이템을 딜리션 하는 거, 이 중에 몇 번째 아이템을 지워라. 전에 말했지만 그 투플은 이뮤터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delete mytuple 3 하게 되면 네 번째 아이템을 지우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에러를 안 일으키려고 현재 코멘트 처리를 해놨네요. 만약에 이런 코멘트 처리를 안 해놨다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터플을 다 지워라는 됩니다. delete, dl mytuple 하게 되면 다 지우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다 지우고 나서 만약에 터플을 프린트해라 그러면 다 지운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발견할 수 없다는 에러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실행한 예가 되겠습니다. 뭐 좀 에러가 발생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다음에 다음 터플 예가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for name in John Snow. 존과 스노우 각각 터플 엘리멘트에 대하여 헬로 그 네임을 찍어라. 그러면 헬로 존, 헬로 스노우 이렇게 두 개가 찍히는 터플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 이그젠플 15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15에서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친구들의 이름과 생일 이런 거를 이제 업데이트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 함수들을 활용해 보고 있는데, 전체 구조를 보면 메인 함수를 만들고 메인 함수에서 몇 가지 뒷부분에 있는 로컬 함수를 부릅니다. 로컬 함수의 종류는 get, menu choice, lookup, add, change, delete가 있어요. 여기서는 생일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속에 집어넣을 사람과 그 사람의 생일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 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일 들어가 있는 목록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바꾸는 것, 지우는 것 등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뉴라는 형태로 사용자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메뉴라는 걸 이제 변수로 받기 위해서 여기서 보다시피 lookup, add, change, delete 같은 글로벌 constant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ookup은 1, add는 2, change는 3, delete는 4, quit는 5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모니터에서 1, 2, 3, 4 등을 택해서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만약 quit, 즉 5번을 누르면 이제 그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메뉴에 따라서 뒤에 만든 함수들을, 서브 함수를 부르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 먼저 보면 birthday라고 하는 텅 빈 딕셔너리를 먼저 하나 만들고,
choice 값은 일단 메뉴의 선택 값인데 초기치로 그냥 영어로 일단 선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choice가 quit가 아니면은 계속해라. quit는 사실 5기 때문에 choice 값이 5가 아니면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quit가 5가 되느냐? 사용자가 5를 입력해서 그 값이 choice로 들어가게 되면 이 while문이 중단되게 되겠죠. 자, while문 내부를 보면 choice가 현재 0이기 때문에 quit가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하나씩 실행이 되게 됩니다. choice 값을 get menu choice라는 함수로부터 받는 것부터 시작하네요. get menu choice는 사용자가 1, 2, 3, 4, 5 중에 하나의 값을 넣는 함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get menu choice 해놓고 그의 모니터에다가 안내문을 좀 출력을 하네요. Friends and their birthdays 해놓고 1, 2, 3, 4, 5번 중에 네가 하나 택해라. 1번 lookup, 2번 add, 3번은 change, delete, 5번은 quit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사용자가 input이라는 함수 자주 나옵니다. 그죠? input, enter your choice라는 화면에 프롬프트를 보고 내가 어떤 값을 input을 하면은 그 값을 어차피 정수로 입력하긴 할 텐데 혹시 실수로 입력을 안 할까봐 정수화 시켜서 choice로 들어갑니다. 그 choice 값이 1, 2, 3, 4, 5 중에 하나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이거나 혹은 5보다 큰 값이면 무효한 값이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썼냐 하면은 while문에서 만약에 choice가 lookup, 즉 lookup이 이제 1번인데 1보다 작은 값이거나 또는 choice가 5, 즉 quit 5보다 큰 값이면은 while문을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값이면 enter a valid chase라고 다시 입력해라라고 되어 있고 입력을 만약 또 valid하게 넣지 않으면 계속 while문에서 계속 무한 반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1, 2, 3, 4, 5 중에 하나를 넣으면 그 값은 choice 값이 lookup보다 같거나 크고 또 quit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되겠죠. 즉 1, 2, 3, 4, 5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while문은 이제 중지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즉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choice 값을 return하게 되는데 즉 get menu choice는 1, 2, 3, 4, 5 중에 하나를 모니터로부터 받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while문에서 보면 choice를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그 choice가 lookup이면 1이면 혹은 add면 즉 2면은 change이면 3이면 delete는 4면 4가지인 경우에 하나여 어떤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quit다 일 때는 이 4가지가 다 실행이 안 되고 다시 while문으로 돌아오겠죠. while문에서 quit이면은 while문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되게 되는 거죠. 즉 이 내용을 보면 내가 1, 2, 3, 4 중에 하나를 입력하게 되면 계속 그 해당하는 어떤 서비스가 어떤 함수가 하나씩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활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5, 즉 quit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while문은 끝나서 전체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get menu choice는 이미 봤고 만약에 choice가 add, 즉 2이면 add birthday를 실행하게 됩니다. add birthday는 어디 있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add birth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add birthday. 그래서 1부터 합시다. 1. choice가 1이면 lookup birthday 친구들과 그 생일을 보는 거죠. lookup 이렇게 lookup 함수를 보면 birthday 라는 딕셔너리를 이제 아규먼트로 받아가지고 뭘 실행하냐면은 네임해서 우리 키보드로 이름 하나를 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존이라고 치면 뭐 존, 다른 이름 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존이다. 그러면 밑에서 뭐가 프린트 되냐면 프린트 birthday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get 네임을 찾아옵니다. get 네임을. 그래가지고 get name 어떤 그 네임이 아니라 값을 찾아옵니다. 즉 name이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옵니다. 만약 John이라 쳤으면 John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아오는 거죠. 즉 키워드는 아마 birthday겠죠. 만약에 John이 이 birthdays라는 딕셔너리에 없으면 못 찾기 때문에 not found라는 말만 return하게 되는 것이 프린트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함수에서는 내가 입력한 이름에 그 사람의 생일을 이제 가르쳐주는 함수이고 그것이 lookup이기 때문에 이렇게 choice가 1이면 이름 하나 쳐서 생일을 확인하는 거. choice가 2이면 생일을 사람 하나 추가합니다. 자, change를 한번 보죠. add를 한번 보죠. 여기 있군요. add.
애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입력한 birthday, 어떤 birthday를 입력해야 되는데 birthday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다가 새로운 이제 한 사람을 추가하는 거죠. name은 input enter name, 존 말고 뭐 김이다, 김씨다, 김. 다음 be day는 birthday, 그 사람의 생일을 하나씩 입력하게 되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넣게 되는데, 이 김이 네임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이미 존재하는 딕셔너리에 없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인물이니까. 만약에 이제 존재하면은 the entry already exists. 그런 사람이 이미 있으니까 안 된다. 새로 애드하는 거니까 새로운 사람이라 되니까. 만약에 not in birthday, 그런 이름이 딕셔너리에 없으면 뭘 하냐면 birthday name은 bday. 그 지금 방금 입력한 김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그 키워드를 가진 사람의 생일은 birthday, 두 번째로는 생일이다.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add 함수입니다. 자, 세 번째, choice가 만약에 change이면 생일을 바꾸라는 것이니까 birthday라는 우리 딕셔너리에서 생일 누구를 바꾸라는 거니까 누구를 바꿀지는 함수 안에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change 함수를 보면 birthday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받아 가지고 먼저 인풋을 받습니다. 이름을 입력해라. 인풋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나의 딕셔너리에 있으면 이제 바꾸게 되겠죠. 있으면 enter the new birthday, 새로운 생일을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그 bday를 birthday 그 이름, 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일을 bday로 바꾸라는 것이고,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 이름이 birthday라는 딕셔너리 없으면 the name is not found,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입력해라라는 함수가 change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delete면 한 사람 지우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이름을 받아서 지우겠죠. 여기 delete라는 함수를 보면 birthday 딕셔너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input name, enter name 해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일을 지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birthday. 만약에 그 name이 birthday 있으면 delete birthday's name. 그래가지고 그 사람 김이라면 김씨에 해당하는 birthday를 갖다가 지워버리라는 거죠. 만약 그 name이 딕셔너리에 없는 사람이라면 뭐 지울 사람 이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the name is not found. 이렇게 change가 delete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1, 2, 3, 4, 5를 넣게 되면 1, 2, 3, 4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5를 넣게 되면 while 문으로 가서 다 끝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딕셔너리를 쓰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크 프로그래밍인데요. 데크. 딕셔너리를 가지고 이제 뭐 재밌는 카드 게임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카드가 총 52장인가요? 52장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가 생성한 다음에 카드를 몇 장 뽑아 가지고 끝에서부터 몇 장을 뽑아 가지고 뽑은 카드에 해당하는 번호의 값을 누적해서 출력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메인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메인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메인 해서 돌아갑니다. 데크는 create deck라는 것 저기서 뒤에서 보는 사용자가 만든 함수입니다. 그래서 create deck 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사전을 쫙 만들었네요. 키워드는 그 각 서양 카드의 이름, ace of spade, ace는 1의 값을 갖는다. 2 of spade, 2의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값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queen of diamond는 10이고 king of diamond는 10이다. 이렇게 총 52장인가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이 그냥 create deck입니다. 다음에 이제 num cards, 뒤에서부터 몇 장을 뽑을까요? 물었습니다. input, how many cards should I deal 해가지고 뭐 내가 몇 장을 뽑겠다를 받아가지고 정수화, 사실 뭐 꼭은 없어도 되는데 만약을 위해서 정수 형변환을 시켰습니다. int를 만들어가지고 num cards로 넘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deal card는 그 deal은 뽑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드를 그 개수만큼 뽑아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합쳐라 하는 프로그램이 뒤에 있습니다. 예, 서버 함수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how many cards should I deal 해서 만약에 내가 뭐 석 장이다 3을 넣었으면 이제 3이라는 값이 num 카드로 들어가고 데크는 이제 create deck 해서 이제 여기서 만든 딕셔너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봅시다. deal cards에서는 데크와 3이라는 숫자가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손에 있는
세 개 장을 뽑는데 세 카드의 토탈 값을 초기치로 0을 놓고 이제 합니다. 만약에 넘버가 만약에 내가 지금 전부 3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넘버가 52보다 크면 53이다, 54다 이렇게 되면 데크에 있는 총 카드 장수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크 53이나 54 같으면 넘버가 랭크 데크보다 크다면 넘버를 그냥 52로 고정시켜 버려라. 너는 랭크 데크다 이렇게 고정시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최대 52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온 넘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For counting range number. 넘버가 지금 3을 예제로 들고 있는데 3이니까 0, 1, 2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카운트 값을 0, 1, 2로 놓고 아래 문장들을 실행해라. 그래서 데크의 팝 아이템은 한 키워드와 값을 가져오는 함수죠. 안에 보통 아규먼트가 이제 몇 번 인덱스를 키를 쓰게 되어 있지만 키를 안 쓰면 제일 마지막에 걸 가져오죠. 그래서 가져온 키와 그 값을 카드와 밸류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의 구문은 사실 파이썬에만 존재하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와 밸류 값을 동시에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드를 찍어라. 카드 키 값을 찍어라. 그 다음에 이제 핸드 밸류에다가 밸류 값을 추가시켜라. 한 카드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뭐 킹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같으면 10의 값을, 만약에 에이스 같으면 1의 값을, 1의 값들을 갖다가 총 밸류에다가 합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 합친 다음에 프린트를 뭘 시키냐 하니까 value of this hand, 내가 들고 있는 카드의 총 값은 해가지고 핸드 밸류를 찍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실행 예제를 보면 how many cards should I deal을 해서 내가 3을 입력했다면 이제 뒤에서부터 한 장씩 뽑습니다. 제일 뒤에 거니까 킹 오브 다이아몬드가 뽑혔겠죠. 뽑고 나서 이제 팝이라고 하는 함수는 팝 아이템이라는 함수는 뽑고 나서 이제 뽑은 그 딕셔너리에서 그건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킹 오브 다이아몬드는 사라지죠. 그래서 잘 사라지는데 어쨌든 뽑은 그 값인 10이 이제 합쳐지게 되겠죠. 핸드 벌리에다 합쳐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합쳐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뽑을 때는 제일 마지막은 이제 킹이 날라갔으니까 퀸이죠. 퀸을 뽑아가지고 10이라는 값을 다시 핸드 오버에다가 핸드 밸류에다가 합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잭 오브 다이아몬드를 뽑아서 10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보면 처음에 뽑았던 그 카드를 찍으라 해가지고 킹 오브 다이아몬드, 두 번째는 퀸 오브 다이아몬드, 잭 오브 다이아몬드를 이제 찍고 키값을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드 밸류 값을 30을 찍게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라인은 좀 길긴 하지만 어려운 예제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집합, 세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메인 함수는 없고 차례대로 그냥 주르륵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스볼이라고 하는 세트를 이제 베이스볼, 야구팀, 배스킷볼, 농구팀이라고 하는 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트라고는 함수를 통해서 세트 엘리먼트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세트라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어떤 리스트 같은 객체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디, 카르멘, 아이다, 엘리시아 같은 네 개 엘리먼트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이제 객체로 받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엘리멘트들 다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이 네 명을 세트의 요소로 만들었죠. 원소로 만들었죠. 배스킷볼도 마찬가지로 에바, 카르멘, 알리시아, 사라 네 명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리스트 속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원소로 받았습니다. 즉 야구팀과 배스킷볼 팀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한 명령이 print following students are on the baseball team 해가지고 베이스볼 팀의 팀원들 원소를 찍게 했습니다. 모든 베이스볼 세트에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그 요소들 네임에 대하여 그 네임을 찍어라. 프린트 네임 하게 되면 이제 네 명이 찍히겠죠. 오른쪽에 보면 조디, 아이다, 카르멘, 알리시아 하는 것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rint the following students in the basketball team. 배스킷볼 팀에서도 모든 배스킷볼 팀의 원소 배스킷볼의 원소들에 대하여 그 이름을 네임으로 받아가지고 네임을 찍어라 했더니 두 명의 에바부터 시작해서 엘리샤, 에바, 사라, 카르멘 이렇게 찍혔네요. 네,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시켰냐 보니까 유니언, 그러니까
베이스볼에 있거나 바스켓볼에 있거나 하여튼 두 원소를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for name인 baseball.union. baseball.union 하면 되면 baseball.union basketball. 베이스볼의 원소와 바스켓볼 원소를 합친 그 세트의 각 요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네임으로 받아가지고 프린트 네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합 요소를 합친 거죠. 근데 4명의 원소로 이루어진 베이스볼과 4명의 원소로 이루어진 바스켓볼이니까 합치면 8명이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2명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보면은 까르멘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엘리샤도 두 군데 다 있기 때문에 유니언을 하게 되면 2명은 빼고 6명이 2명은 중복이기 때문에 하나는 날라가고 한 번씩만 카운트돼서 전체 6명이 지키게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위에 걸 하나 빼먹었군요. 인터섹션은 두 집합에 공이 있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집합에 대해서 원소들에 대해서 뽑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까르멘하고 알리샤는 양쪽에 다 있죠. 다 있기 때문에 인터섹션에 해당하죠. 그래서 베이스볼.점 인터섹션 바스켓볼 하게 되면 베이스볼에도 있고 바스켓볼에도 있는 원소들에 대하여 그 이름을 네임으로 받아서 다 출력하라. 그랬더니 엘리샤와 까르멘이 이제 지킨 거죠. 다음에 차집합은 첫 번째 세트에는 있지만 두 번째 세트에는 없는 그런 이름들을 찾아서 찍으라. 이렇게 되겠죠. The following students play baseball but not basketball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함수 이름이 baseball.difference basketball이니까 베이스볼 원소들 중에서 바스켓볼에 있는 애들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네임으로 받아서 찍으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조디와 아이다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알리샤하고 가르면은 알리샤하고 가르면 양쪽이 다 있으니까 그걸 안 찍은 거죠. 자, 거꾸로 이번에는 basketball.difference difference 베이스볼 하게 되면 요소들이 바스켓볼에는 있으나 베이스볼에 없는 애들을 하는 거죠. 바스켓볼에만 있는 애들에 대해서 네임을 받아서 찍으라 했더니 에바와 사라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시메트릭 디퍼런스. 시메트릭 디퍼런스는 한쪽에만 소속되어야 하지 양쪽에 있는 애들은 빼버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디퍼런스. 베이스볼점 시메트릭 디퍼런스 바스켓볼 하게 되면 까르멘하고 알리샤는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걔들은 빼고 이 두 팀에 다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애들을 찍어라 해서 조디, 에바, 아이다, 사라가 찍혔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들, 세트 집합에 관련된 함수들을 실행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18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하고 마지막 19번 예제는 피클링과 언피클링인데 데이터를 속력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스트림 형태로 저장하거나 피클링하거나 스트림으로 저장된 곳에서 가져오거나 언피클링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해야죠. 임포트하고 메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보죠. 어떻게 해서 파일을 갖다가 저장하나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보면 어떤 그 again은 y, 보통 이런 again y 같은 이런 걸 이제 쓰는 방법이 한 방법인데 루프, 반복문을 실행시킬 때 특히 while문으로 이루어진 반복문을 쓸 때 이런 작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gain 일단 y로 놓고 파일을 갖다 입출력할 때는 반드시 오픈. 입력할 때도 오픈, 출력할 때도 오픈. 지금 출력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출력 오픈하고 뒤에 가서 클로즈를 꼭 해줘야 됩니다. 출력을 오픈을 한 다음에 만약에 클로즈를 안 해주게 되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저장이 안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픈한 뒤에는 반드시 클로즈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출력할 거기 때문에 아웃풋 파일을 오픈해야 됩니다. 아웃풋 파일에 그 하드디스크에 실제로 저장할 실제 네임은 info.dat 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 내부적으로는 아웃풋 파일이라는 형태로 파일 타입에 어쨌든 아웃풋 파일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은 info.dat, 저장하는 방식은 wb, 바이너리 와이팅, 이제 피클링, 바이너리 와이팅 하는 방식으로 할 파일을 실제 이름 info.data로 dat로 오픈을 하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output underbar 파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gain을 갖다가 y로 썼기 때문에 again이 y인 경우 또한 계속해서 반복하라. again.lower는 이제 again이 현재 소문자 y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혹시 만약에 대문자 y로 쳤더라도 again.lower 하게 되면 소문자로 바뀌죠. 소문자로 바뀐 그 값이 y인 한 계속해서 이 while문은 반복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뭘 반복하느냐? 내부적으로 보니까 output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output 파일에다 데이터를 저장. 아마 새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하려나 봅니다.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또 묻습니다. enter more data 더 입력해서 저장할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y 또는 n, yes 혹은 no를 칠 텐데 소문자 y 또는 대문자 y를 치면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again.lower 해서 소문자 y로 바뀌어가지고 소문자 y랑 같다라는 조건문이 성립되기 때문에 또 실행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while 하는 동안 계속해서 입력이 되면서 save 파일 함수를 돌아가면서 한번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 값을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이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close 파일을 닫게 되죠. 자, 제일 핵심인 save 데이터는 어떻게나 봅시다. 파일이라는 녀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로 받게 되는데 파일은 위에서 보면 save 데이터 안에 output 파일이라는 값을 인수로 넣는 거죠. 파일. 그리고 내부적으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드네요. 그래서 person은 텅 빈 딕셔너리. 그 다음에 뭘 넣냐 하면은 person, name은 input name. 자, input name이란 것은 화면에 name이란 프롬프트가 뜨고 내가 뭐라고 이름을 치게 되는 그 값이죠. 내가 김씨라 쳤다, 김이라 쳤다. 그럼 김을 키값 name이 NAME 키가 name입니다. name으로 김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키값 name에는 이제 내가 지금 진 김이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person age 이름에는 age라는 키값을 가진 person 키값에는 내가 곧 넣을 age라는 밸류로 값을 갖겠다. 마찬가지로 weight라고 하는 키값에는 내가 지금 입력하는 실수값으로 바꾸네요. weight를 넣어서 실수값으로 바꿔서 저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pickle, dump라는 파일 아까 설명할 때 나왔죠.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를 파일에다가 집어넣겠다, 덤프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집어넣는 거죠. 자, 이제 덤프라는 파일은 여러 번 만들 때는 또 넣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첫 번째로 만들어진 딕셔너리 name, age, weight라는 딕셔너리를 갖다가 이 파일에다가 피클링 바이너리 파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함수가 save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실행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이름을 넣어라 해서 John, 나이는 30, 다음에 age는 60 해서 이제 피클링 됐겠죠. 그리고 다음에 enter more data 더 하겠느냐고 묻고 있죠. 아마 내가 while을 쳤습니다. while을 쳤더니 다시 반복문 while문이 실행돼서 또 물을 태고 그때 save data 파일 내부에서 또 snow 31, 65를 넣어서 다시 입력이 됐겠죠. 또 enter more data 물었을 때 no 하니까 더 이상 엔터 하자고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파일 속에 지금 info.data 속에 2명의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example 19에서는 그 2명의 데이터를 도로 읽어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unpickling이라고 하죠. demonstration에서는 unpickling, 바이너리 파일에서 역시 pickle을 갖다가 모듈을 import 해야 되고 to main이 있습니다. 그 main이라는 함수를 마지막에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main, 이 main에서는 우리 파일에서 한 줄 읽어오겠죠. 사실 2줄밖에 없죠. 그죠? 예, 2줄. 어쨌든 2번 넣었으니까 읽어오겠습니다. 일단 end of 파일 끝까지 읽었냐는 의미인데 일단 false라는 이제 constant, 사실 제로 값일 겁니다. end of 파일은 false라고 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일로부터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파일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예제에서 봤던 info.data 파일을 리딩하기 위한 RB, 바이너리 리딩 하겠다는 의미로 스트링으로 이제 인수를 표시했는데 리딩하는 의미로 오픈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input underbar 파일로 우리가 이제 명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input 이렇게 오픈하고 저 뒤에 보면은 그 파일은 반드시 close를 해야 됩니다. 앞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자, while문에서 하나씩 읽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end of 파일이 아니면 파일 끝까지 읽은 게 아니면 계속 뭔가를 하라는 거죠. 한 줄 끝까지 읽으라는 뜻이죠. 그 현재 end of 파일은 false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try except 문으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 뭔가 읽는 문장 자체가, 즉 로드하는 문장 자체가 에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네요. 예, try. 자, try 문에서 보면 person은 pickle.load input file. input 파일에 있는 데서 load 가져와라. unpickle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 가지고 person이라고 집어넣게 되는데 필수는 이제 로드 결과치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딕셔너리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가져온 그 person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찍어라. 디스플레이는 내가 만든 함수입니다. 이 딕셔너리 속에 있는 데이터를 찍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어떻게 찍나 봅시다. person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가져와 가지고 먼저 print name, person name, person이라는 딕셔너리 중에서 name를 키로 하는 밸류를 찍으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person이라는 딕셔너리 중에서 age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값을 찍어라. 세 번째로 weight에 해당하는 찍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찍고 이제 try 찍고 이제 넘어가는데 아직 end of 파일이 계속해서 false이기 때문에 계속 not end of 파일이기 때문에 not의 false니까 true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person은 이제 pickle.load 했는데 한 줄, 두 줄, 세 번째 줄 읽으려면 더 이상 라인이 없죠. 없기 때문에 에러를 일으킵니다. 에러. 자, try문은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except 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작전인 거죠. 그리고 except 문으로 가서 뭐 하냐 보니까 end of file을 true라는 컨스턴트, 아마 1값일 겁니다. true 컨트롤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일 끝까지 도착했다는 의미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되면, 즉 마지막까지 읽었으면 except로 가가지고 end of file을 true로 한 다음에 다시 파일 문으로 가서 end of file이 not이냐를 묻는데 사실은 end of file이 true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파일은 반복되지 못하고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고 마지막으로 input 파일을 close 하는 형태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 함수가 이제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실행한 내용을 보면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end of 파일이 true일 테니까 디스플레이 데이터가 나타날 텐데 이제 이름 John 30 몸무게 60kg라는 첫 번째 라인이 출력되게 됐네요. 그 다음에 또 end of 파일이 아니니까 두 번째 요소인 snow 31 65kg이 또 출력되고 end of 파일에 도착했을 거니까 더 이상 하지 않고 파일이 끝나는 막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이 다 읽혔습니다. 앞 예제와 연관된 예제인데 두 명의 데이터를 피클링하고 언피클링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썬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 데이터 스트럭처가 전부 다 산업 AI에서 다 쓰인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고 워낙에 방대한 양을 학습 데이터로서는 신경망에서는 이런 데이터 입출력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저 잘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동영상을 강의하다가 혹시 실수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또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